어젯밤 9시 반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남대전 IC 부근. 뒷차가 비키라는 듯이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여러 번 켜더니 속도를 내고 추월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끼어듭니다. 칼치기 운전에 대응해 상향등을 켜자 이번엔 차선을 옮긴 뒤 속도를 낮춰 나란히 달립니다. 항의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비비탄 총알 20여 발이 날아옵니다. 화가 나니까 그래서 창문을 쓱 내려서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 하는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부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총알이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창문까지 맞아가지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팔에 비비탄 총알 2발을 맞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가스식 비비탄 총과 총알 3천여 개, 휴대용 가스통 등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 속도를 내지 않고 비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A씨를 모레 다시 불러 운전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의총기법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벌금형에서 끝납니다. 최대 맥시멈 100만 원에서 끝나고요. 이것도 누적되면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100만 원에서 계속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되시면 안 돼요. 가중처벌되니까. 문제는 오늘 설명드리는 죄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죄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으로 탁 쐈다. 재미삼아. 최근 뉴스 보니까 1년 내내 쏘신 분도 있던데 탁 쐈다. 아구, 예, 아구, 그리고 아파서 가요. 아구, 재밌다. 지나가는 사람 탁 쏴요.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비비탄 총으로 장난 삼아 쏜 건데 뭐가 문제 되겠어? 이런 거죠. 법은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른다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인죄라는 게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인다고 내가 처벌받나? 난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처벌 안 받나요? 처벌 받습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가끔은 보면 비비탄 총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뭐 살 때 나 지나가는 누구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좀 쏠라고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의총기법은 벌금에서 끝나지만 이 죄는 징역을 삽니다. 바로 징역이에요. 그냥 감옥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감안하시면 안 돼요. 재판의 결과는 항상 최악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비탄 총 가지고 난 장난이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웃기잖아요. 상황이 웃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타격을 보겠죠. 피해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누굴 괴롭히려고 이 총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철없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건 제일 많이 흔하게 사실 경찰 쪽에서도 연락 오고 이런 문제로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조언을 해달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가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제 핑계를 대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핑계 대봐야 저한테 사지도 않고 저한테 샀는데 제가 무슨 파워전jan치를 제거해줬다는 등 칼라파트가 없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저희 그러면 일 못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제가 파워전jan치나 칼라파트가 없는 상태로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적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적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본인은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대요. 나는 안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의총기법은 칼라파트나 파워전jan치 제거된 상태로 판매한 사람이나 아니면 구매한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 다 처벌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저도 처벌받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고하신 분 또는 그렇게 지목하고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분도 벌금형 처벌받습니다. 바보짓이에요. 세금 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애국자죠? 세금 내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전화가 가끔 와요. 일례로 달리는 차에서 상대방 차에다가 기분 나쁘다고 비비탄 총을 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됐다고 경찰관분한테 들었어요. 특수상해죄는 굉장히 죄가 큽니다. 자, 일단은 특수폭행죄, 그 다음에 특수상해죄 이렇게 있는데 폭행죄의 일종이에요. 우선 폭행죄부터 보면 폭행죄의 일종이고요. 폭행죄는 뭐 우리가 일반 폭행죄라 그래서 그냥 폭행죄가 있고요. 말 그대로 뭐 주먹질해서 싸우고 막 이런 거죠. 그 폭행죄. 그 다음에 존속폭행죄, 엄마나 아빠를 때린다든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특수폭행죄, 보통 특수폭행죄가 저희 쪽에 해당됩니다.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람을 쏘게 되면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특수자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이 특수자가 붙으면 무조건 가중처벌입니다. 이 특수라는 말은 법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죄하고 특수폭행죄 어떤 게 형량이 셀까요? 당연히 특수폭행죄입니다.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잘. 그래서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먼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야, 나 뭐 벌금 나오겠지. 초범인데.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징역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건 이게 최대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수폭행죄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아까 앞에 조문에서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한 사람을 막 좁힌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특수폭행이 되는 거죠. 최소 둘이면 벌써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때릴 거면 혼자 때리면 죄값이 좀 낮아지는데 둘이 때리면 특수폭행이 돼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하면 특수강도예요.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이거예요. 다중 여러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단체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중은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모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위력을 행사한다는 뜻 자체가 유형력이나 무형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비탄 총을 들고 가서 내가 쏘지 않았어. 근데 친구가 들어갔는데 나보고 특수폭행이래. 내가 뭘 때렸다는 거야. 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다 들이대고 야, 너 쏜다. 너 까불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왜 특수폭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형력도 들어가요. 즉 위협한 거, 말로 총을 들이댄 상황, 그 다음에 비비탄 총이지만 말로 위협한 상황, 이것도 바로 요건에, 성립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법률적인 지식으로는 그냥 칼, 예를 들면 몽둥이 뭐 이런 거 위험하지. 위험하지. 비비탄 총 맞아도 안 죽는데 안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처벌받고요. 이건 실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의 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그 사람의 신체에 흠집을 낸다든가 해를 가할 수 있으면 전부 그게 바로 위험한 물건이 돼요. 여기 위험한 물건의 조건의 해설에 보면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럼 살상은 아니네, 비비탄총.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 모의곤총이어도 이거 비비탄총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도, 또는 비비탄총인지 모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비탄총 자체를 쏜다는 것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실제로 그렇게 인정된다니까요.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비비탄총을 쏴봐야 사람 죽어요. 이렇게 가서 경찰서에서 항변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살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판단함. 상황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위협적으로 보였으면 위협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폭행에 또 인정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칼을, 최근에 묻지마 살인사건들이 많은데 칼을 내가 소지하고 다닌다. 이게 폭행죄 안 걸릴 것 같죠.
근데 됩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그 물건을 휴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랬잖아요. 갖고 다니는 것도 문제됩니다. 가끔 보면 저 요즘에 묻지마 사건 많은데 내가 이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호하려고 비비탄총 에어소프트건을 차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호신용으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위험한 물건을 인정되면 그걸 휴대하고 다녔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심하면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시면 안 돼요. 차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호신용으로 안 돼요. 이걸로 사람을 쏘면 약만 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행죄는 문제가 이 반의사 불법죄입니다. 근데 이제 합의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감형이 되거나 또는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다 그래요. 변호사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걸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 폭행죄에서는. 특수상해죄가 있는데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폭행죄는 폭행만 한 건데 상해죄는 실제로 상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해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특수상해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상해죄가 아니고 특수상해예요. 예를 들면 주먹으로 쳤는데 얼굴에 뭐 뼈가 함몰 됐다든가 아니면 이빨이 부러졌다든가 이러면 이제 폭행죄가 되는 건데 거기에 예를 들면 내가 욱해가지고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들고 사람 머리를 때렸다든가 사람 몸을 때렸다. 그러면 몸에 뭐가 붙었잖아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물론 그때 특수폭행죄가 먼저 성립되고 그다음 때려서 상처를 심하게 입었다든가 해서 상해죄가 인정이 되면 특수상해가 되거든요. 이 특수상해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던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에서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야 창문 내려! 달리는 차에서 창문 딱 내렸는데 거기다 총을 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특수상해죄는 특수폭행하고 달라요. 특수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미니멈이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징역형 그냥 당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 제258조 2인데요.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세요. 최소가 징역 1년, 그 다음에 최대가 징역 10년입니다. 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징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 큰일 났네. 감옥 가겠네. 네, 근데 보통 징역 3년 미만의 그런 죄 같은 경우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시는데 집행유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좀 더 봐주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이건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징역 3년 미만만 가능하고요. 3년 미만일 때 예를 들면 징역 1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감옥을 보내야 되나?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죄가 너무 중한데? 그러면 바로 징역을 보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있고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다만 이 형은 3년간 향후 3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집행유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징역 1년을 선고한 거예요. 너 감옥에서 1년 동안 살 거야. 근데 다만 3년 동안은 봐줄 거야. 그래서 3년 동안에 네가 조용히 있으면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죄는 사라져 이런 얘기예요. 봐줄게 이런 뜻이죠. 근데 그 3년 안에 본인이 또 다른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죄와 플러스해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어쨌든 감옥에 바로 안 가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벌금형도 물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만 벌금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런 기록은 잘 안 사라집니다. 이건 실형 자료라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은 욱해가지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쐈지만 또는 지나가는 사람 욱해서 쐈지만 이게 상처를 입히면 이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양형위원회에서 그 공고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이런 죄 같은 경우에 최소 특수폭행 같은 경우도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정도를 권고하고요. 특수상해도 보통 그 정도 범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을 보통 권고한다는 거죠. 징역 최소 6월에서 2년. 요 정도는 때려라.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소 징역 6개월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까지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 감경 사유라는 건 뭐냐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비하다가 뻑 하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옆에 사람이 맞았네. 다쳤네.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내가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걔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게 드문 일이고요. 그 다음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건 이제 보통 합의를 보게 되면 합의금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합의금 말고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거 하고요.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또는 진지한 반성. 뭐 기본적으로 다 하겠죠. 막 반성문 그래서 열심히 쓰잖아요. 범죄인들 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초범이다 이런 거죠. 초범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감경사유라고 말했어요. 징역은 살아요. 최소 4개월. 이런 상황인 경우에 만약에 기소유예로 넘어가야지만 어쨌든 감옥을 안 가잖아요. 그러려면 최소 기소유예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기소유예가 더 좋겠죠. 왜냐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거니까 재판도 안 가도 되고요. 집행유예는 이제 재판은 가서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둘 다 유예이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갑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대부분 실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분들 얘기에 따르면. 그때 합의금 보통 폭행죄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필수예요. 합의는. 보통 합의금은 상대방 치료비하고 치료비만 줘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빨 치료했는데 200만 원 나왔다. 200만 원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 급여 상당의 이익. 이건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내가 직장을 못 갔기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자료. 아, 나 진짜 그때 쇼크 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가슴이 떨려. 그리고 막 화가 나. 분이 가라앉지 않아. 이런 위자료, 거기에 대한 보상. 이 세 가지를 다 줘야 되고요. 이것도 안 되면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안 받는다. 아이씨, 나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안 받는다는데? 합의도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공탁제도가 최근에 생겼어요.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으로 예를 들면 조금 까졌는데 비비탄 총으로 조금 까졌는데 2천만 원 줘. 이건 좀 무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탁을 걸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하지 못하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탁을 걸면 공탁은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합의할 의사로 피해금 의사로 얼마를 공탁한다. 근데 공탁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 재판 결과는 좋지 않다고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맡기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안 받아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거죠. 그럼 증거는 남죠. 내가 합의금은 줬다. 물론 그걸 또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런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가 일어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비비탄총이니까 이걸로 무슨 뭐 큰 죄가 되겠어. 지금 들으셨지만 감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재미삼아 쏘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될 거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징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셔야 됩니다. 조사 받을 때부터 조사 단계부터 지원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비비탄총이 에어소프트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나중에 재판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때 변호사분이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형사님 사실 난 이게 죄가 될 줄 몰랐고요. 이거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하소연하듯이 가서 얘기하는데 하소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일을 하는 거지 뭐 판결 내려서 아이고 그래요 아저씨 진짜 안 됐네 내가 봐줄게 이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비비탄 총으로 장난삼아 내가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될 거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깜빵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